S26 울트라가 상당히 좀 예쁘게 보이는 카툭티에서 이만큼의 인상을 하게 되는군요. 샤픈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버티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가 삼성 강남에서 S26 울트라를 픽업해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냥 클리어 범퍼 케이스, 물론 범퍼라고 해서 프레임만 있는 건 아니고 투명까지 있는 거긴 한데 마그네틱 링은 없는 그냥 기본 투명 케이스를 또 무료로 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디자인드 포 삼성이라서 RRE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사전 예약으로 삼성 강남에서 픽업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픽업으로 주문하게 되면은 일단 삼성 스토어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한 장을 주는데 삼성 강남은 2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더 받으려고 제가 삼성 강남까지 갔다 온 건데, 마침 가니까 이 마그네틱 보조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매장에서도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0%까지 쓰면은 23,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갖고, 정가로는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큰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게 심지어 치투 15W라서. 그런데 23,100원이면 그래도 뭐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일단 사왔고요. 그리고 치투 25W 삼성 정품 무선 충전기까지 한번 사왔습니다. 삼성 정품 액세서리들은 제가 또 나중에 더 사서 한 번에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S26 울트라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요번에 이제 박스가 조금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제품 실루엣을 넣어놓고 좌측 상단에 S26 울트라라고 넣어놨고요. 제품 컬러는 상단 스티커로 구분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실 뜯어볼게요. 실 잘 뜯깁니다. 예쁘게 뜯기네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한번 열어보면, 너 예쁘다. 매장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제가 항상 집에 있는 그 환경에서 보다 보니까 색감이 이쁜 게 티가 더 많이 나네요. 저는 책상에서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약간 45도 비스듬하게 보는 요런 각도가 S26 울트라가 상당히 좀 예쁘게 보이는 각도인 것 같아요. 이번에 S26 울트라가 60W까지 유선 충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과연 케이블을 어떤 걸 넣어줄지가 조금 궁금한데, 케이블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별도로 뭔가 써있거나 하진 않은데, 이게 초고속 충전 3.0이 20V에 3A이기 때문에 굳이 5A 케이블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케이블, 웬만한 충전기에서 60W 이상의 출력이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초고속 충전 3.0이 다 된다는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면 필름 싹 뜯어주고요. 전원이 켜지는 동안 잠깐 컬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얘도 블루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라 썼던 S25 울트라 티타늄 실버 블루랑 파스텔 톤 블루 컬러 중에서 굉장히 좀 잘 뽑혔던 아이폰 17 미스트 블루까지 이렇게 세 대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일단 S25 울트라의 실버 블루는 거의 실버에 가까운 느낌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 듭니다. 아이폰 17을 보게 되면은 S26 울트라 스카이 블루보다는 초록색보다 파란색의 그 계열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S26 울트라 스카이 블루가 조금 더 시원하고 민트스러운 그런 느낌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예쁘다. 확실히 이렇게 놓으니까 올리브링이 약간 과도계적인 디자인이었다 라는 느낌이 있네요. 와, 근데 전면으로 넘어오면요, 카툭티가 말이 안 돼요. 이게 S25 울트라는 그래도 이 정도 끄떡임이었거든요. 근데 S26 울트라는 끄떡임이 많이 심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책상에 딱 놓고 봤을 때 S26 울트라가 이만큼이 더 떠요. 떠있는 각도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좀 카툭티가 많이 심하네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카툭티가 진짜 더 심각한 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두께가 얇아진 건 좋은데 카툭티에서 이만큼의 인상을 하게 되는군요. 두께는 보시면 한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두께 차이가 나긴 나요. 그리고 확실히 곡률이 둥글둥글해진 게 좀 더 마음에 들긴 하고요. 그립감도 한번 제가 잡아보면은 S25 울트라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둥글긴 하지만 아주 동글동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잡았을 때 약간의 이 각진 느낌이 생폰으로 잡게 되면은 느껴졌고, 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각진 폰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졌던 그런 쉐입인데, S26 울트라는 여기가 조금 더 둥근가? 여기 둥글게 마감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생폰 그립을 했을 때 이게 얇아져서 그런가? 차이점을 하나 발견한 게, S25 울트라는 요 앞면 이 부분의 프레임을 조금 둥글게 깎은 게 덜한데, S26 울트라는 요 앞부분까지 프레임을 좀 뒷부분이랑 비슷하게 둥글게 깎아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잡았을 때 요 반대손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느낌이 훨씬 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얇아지니까 그립감도 조금 더 개선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세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AI까지 넘어왔는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원어치 알림 하이라이트 이것도 제대로 추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초기 설정 끝났고요. 그럼 이제 홈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홈화면 바로 떠 있고 제가 매장에서 보던 거랑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파인더가 생겼어요.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는 파인더가 없었는데 파인더가 생겼습니다. 이 파인더가 이제 내 갤럭시에서 앱 내 콘텐츠, 설정, 연결된 기기 등에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라고 조금 더 강력해진 그런 파인더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예매한 영화 티켓, 음식점 예약 이런 것도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다. 항공편 일정 뭐 이런 것까지 다 찾아준다 라고 하는 거고, 검색 결과는 지원되는 모든 앱을 다 키게 되면은 갤러리, 내 파일, 리마인더, 메시지, 모드 및 루틴, 삼성노트, 삼성인터넷, 시계, 연락처, 음성 녹음, 전화, 캘린더, 팁, 삼성 멤버스, 유튜브, 빅스비, 빠른 설정창, 설정, 위젯, 갤럭시 테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서드파티 앱들도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며칠 더 써보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S26 울트라에서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화면 품질이거든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건 좋으나 그것 때문에 화면 품질 자체가 조금 너프를 당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실제 사진으로도 찍힌 걸 보면은 방충망 현상 같은 게 있어 보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항상 갤럭시에서 좀 불만인 게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서요, 화면 해상도를 보면은 이 기본값을 FHD로 설정해 놓습니다. 전시기기도 똑같고요. 지금 바로 받아서 새로 세팅을 마친 폰도 그렇고 무조건 기본값이 FHD예요. 기본값 그대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폰을 버릴 때까지 FHD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기본값 세팅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가 폰을 샀으면 이 휴대폰의 스펙 시트는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펙 시트는 QHD인데 기본값에서 FHD니까 알아서 올려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는 거는 약간 구시대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QHD로 올려줄게요. 화면 밝기를 둘 다 수동 최대 밝기로 해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S26 울트라가 조금 더 밝아요. 물론 얘는 지금 1년 동안 제가 쓴 거긴 하지만 1대1로 비교했을 때 수동 최대 밝기에서는 S26 울트라가 더 밝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S26 울트라의 시인성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블랙 매트릭스가 적용된 그 픽셀들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 라는 건데, 제가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거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딱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표현도 봤을 때 S26 울트라까지의 디스플레이는 진짜 스티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S26 울트라는 모니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동일하게 한번 봐주시면 S25 울트라보다 S26 울트라가 조금 더 텍스트가 두꺼워 보일 겁니다. 날카롭게 진짜 쫙쫙쫙 그런 깔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더 텍스트가 부드러워 보여요. 방충망 같은 그런 구조가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인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측면으로 살짝 보게 되면은 스티커스러운 느낌이 덜해졌다 라는 게 체감이 되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알림 카드를 보면은 오른쪽 S26 울트라가 조금 더 샤픈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깔끔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샤픈이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딱 드네요. 내려놓고도 한번 보여드리면 약간 이 느낌이 있습니다. 샤픈이 들어가서 일부러 선명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보여요. 시야각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틀었을 때 지금 이 정도 각도 비슷하죠 둘이? 그런데 S26 울트라가 살짝 더 먼저 틀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한 45도 정도 오면은 S26 울트라가 색 틀어짐이 조금 더 있다. 이 정도의 각도 특성은 아주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이폰 17과 비교해서 보면 어떻느냐,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아이폰 17이 확실히 좀 시야각에 따른 이런 느낌이 덜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상하가 좀 차이가 더 나네요. 약간 사선으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아마 좀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시야각 이슈가 이번에 조금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당장 올해 하반기 폴더블과 내년 S27 시리즈도 조금 논란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개선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너프 아닌 너프를 먹은 게 전면 카메라가 조금 화각이 바뀌면서 펀치홀 크기가 커졌어요.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보여드리면 펀치홀이 꽤 많이 커진 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 좀 펀치홀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는데, 물론 정책이긴 했지만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었는데 펀치홀이 이번 한 번에 너무 확 커졌다. 노트 10 이 시절쯤으로 좀 커진 느낌이 있고요. 노트 10은 좀 심했나? 어쨌든 이 상단바 UI도 좀 밑으로 처졌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랑 중앙을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이 가탱이에 좀 붙어있던 애들이 이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단바가 항상 먹고 있는 이 영역의 크기가 조금 더 늘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상단바 영역이 아주 그렇게 커진 것 같지는 않기도 하네요. 희한하네 이거. 약간 착시 현상인가?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직접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역이 늘어나긴 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화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봐야죠. 한번 눌러서 키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밝기가 줄어들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그래도 이만큼 보이던 게 키면은 이만큼까지 좀 밝기가 떨어진다. 여기서 향상된 보호까지 키게 되면은 이렇게 블랙이 더 뜨면서 요 정도까지 안 보이게 된다. 이걸 키면은 정면에서도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 정도 표시인데 약간 더 하얗게 뜨면서 전반적으로 블랙이 뜨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보다가 이거는
밖에서 보기 좀 그런데?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양쪽 측면에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싹 테스트 해볼게요. 그렇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면은 정면에서 봐도 무안경 3D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점은 확실해요. 특히 이 정도 각도일 때 여기 하단 부분이 무안경 3D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반사율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지금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AR 강화 유리가 붙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생폰인 건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S26 울트라가 생폰 기준으로는 조금 더 반사율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 얼굴도 이렇게 보시면은 S26 울트라가 조금 더 반사되는 게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펜도 한번 지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거기서는 무서워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어차피 제 폰이니까 이제 S25 울트라의 S펜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예 막히는구나. 이게 제가 핸즈온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S펜 자체가 많이 얇아졌어요. 너비도 이만큼 차이 나고요, 두께도 이만큼 차이 나다 보니까 몸통까지 얇은 그런 볼펜을 쥐고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안정감은 원래 S펜이 조금 더 있긴 해요. 그러면 반대로 S20 울트라에 S26 울트라 S펜은 잘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러면 바로 빠져버리죠. 이 끝부분이 이렇게 버튼이 평평했던 게 둥그러진 모서리 모양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깎이게 됐다라는 점이 S펜의 가장 큰 차이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초고속 충전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진짜 아무 케이블에서나 다 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0인데? 3.0이 아닌데? 초고속 충전기 2.0 연결됨. 얘가 100W까지 나가는 충전기란 말이죠. 그런데 말은 2.0인데 지금 51W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지? 일단은 기존의 초고속 충전 2.0이었던 45W보다는 더 높게 나가고 있고요. 이거 기본 케이블 한번 써봐야겠네. 기본 케이블로 하면 또 그냥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그냥 초고속 충전이라서 25W까지밖에 안 나가요 지금. 그럼 이게 문제가 60W 충전기가 따로 파는데 케이블 미포함이거든요. 그럼 이 동봉된 케이블로는 60W 충전이 안 나가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거면 60W 충전기 케이블도 줘야지, 60W에 맞는. 일단은 근데 또 얘가 이 보조 배터리가 20W에 5A가 나가는 거라서 20W 3A가 안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갤럭시북 충전기가 20V에 3.25A가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요. 3A에 근접을 하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충전기를 연결해 보면은 되네요. 초고속 충전기 3.0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이게 20V에 3A, 이거를 지켜줘야지 3.0 충전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충전도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찍어볼게요. 초광각, 광각, 2배 줌, 3배 망원, 5배 망원, 10배 줌, 30배 줌, 100배 줌인데요. 색감이 전작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랑 파란색이 조금 어둡게 찍히는 것 같긴 한데, 이 휴대폰으로 보는 거랑 색감이 꽤 비슷합니다. 지금 줌 애니메이션이 30 갈 때 한번 튀는 구간이 있구나, 20으로 넘어갈 때나 30으로 넘어갈 때 한번 쫙 튀는데 요거는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지금 가장 핫한 기능 중에 하나인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이건데 해상도는 최대 QHD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는 초광각을 쓰느냐 광각을 쓰느냐, 요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을 쓰면은 슈퍼 스테디가 꺼졌을 때는 이 정도 화각인데, 슈퍼 스테디 수평 고정을 켜고 광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화각 손실이 있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광각으로 하고 이렇게 막 흔들어 볼게요. 막 흔들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덜컹 다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수평을 확실하게 딱 고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대단하긴 해요 진짜. 어쨌든 카메라, 사진과 동영상 모두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써보고 별도의 리뷰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동하고 스피커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S25 울트라 진동입니다. 이번엔 S26 울트라 진동입니다. 이게 닿는 표면적이 좀 줄어서 그런지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들었을 때는 S26 울트라가 더 약한 것 같은데, 동일한 세기로 세팅해놨을 때는 S26 울트라가 조금 더 세게 느껴지고요. 진동 느낌도 조금 더 단단하게 딱딱 끊어주면서 진동이 더 구분감이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동 모터가 소폭이라도 조금 개선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스피커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스피커가 확실히 개선이 있네요. 저음이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더 공간감이 생겼고 저음도 더 나오고 하는데 여전히 아주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약간 최대 볼륨으로 했을 때 소리가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퀄라이저를 좀 더 만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의 S20 울트라에 이어서 S26 울트라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진짜 개봉기니까 간단하게 한번 저도 궁금했던 거 위주로 지금 잠깐 짧게 살펴봤고요. 이제 데이터도 옮기고 저도 더 본격적으로 메인폰으로서 써봐야 되니까 S26 울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기능들마다 하나씩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한번 테스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